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 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5년 6월 3주차 뉴욕 증시 주간 정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중동 분쟁을 주시하면서 정중동의 장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컸었지만 실제적으로 지수의 움직임은 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B2 스텔스 폭격기를 괌으로 이동시킨 가운데 이란, 이스라엘 분쟁의 확전 여부가 이후 증시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채널K 주말 라인업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펭수의 학교 가자, 그리고 금요일에는 트렌드 코드 전해드렸고요. 이와 함께 키움 영웅전 채널에서는 포머의 HTS 로그인 2 상승 시그널 종목 찾는 수식 만들기 편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박명석의 KP, 네카오, 그리고 오르비텍 관련해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당 내용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스튜디오 키움에서 용금술사 아직도 은행에서 연금을 하느냐라는 약간은 도발적인 제목을 가지고 관련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츠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트렌드 코드에서 지난주에 전해드린 이 임장크루, 요즘에 MZ세대들에게 임장크루가 상당히 유행하고 있다는데, 목요일과 토요일에 이어서 오늘 저녁에도 트렌드 코드 시간에 임장크루 세 번째 쇼츠 전해드리겠습니다. 보고 있으면 이런 것도 재미로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주 초반에 전해드렸던 월가 한컷, 그록3, 제미나이, 그리고 코파일럿, 챗GPT, 이게 4개의 AI를 통해서 한 주간의 전망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중동 확전에 대한 주시 속에 FOMC 결과, 그리고 목요일 휴장, 금요일 선물 옵션 만기일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록3는 요즘에 이렇게 인물을 많이 그려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7명의 인물을 표현해줬는데요. 이런 저런 인물들의 특징이 조금 반영이 돼서 과연 누구인가 싶은데요. 제미나이는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습을 그려줬습니다. FOMC 그리고 목요일에 준틴스 노예 해방의 날, 그리고 금요일에 선물 옵션 만기, 여기에 이스라엘 이란 간 갈등 양상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파일럿도 한 번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갈등, 그리고 FOMC 미팅, 그리고 금요일에 선물 옵션 만기일에 이어서 목요일에 노예 해방 기념일까지 한 그림에 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인물들의 표정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자, 챗GPT는 오히려 더 직관적인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특히 한글을 이번에 또 표현을 해줬어요.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 및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번 주 뉴욕 증시 방향성과 변동성이 결정될 것이다. 프롬프트를 그대로 살려줬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이벤트를 별도로 표기를 했고, 화면 좌측에는 이란과 이스라엘 국기, 그리고 증시의 흐름, 전망 등을 이미지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빼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을 해줬네요. 자, 지난주 기준으로 주요 지수의 변동폭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02% 강보한 마감했고요. 나스닥 0.21%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0.15% 약보한 마감한 가운데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2주째 하락세에 연간 기준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0.71%, S&P 500은 1.47% 연간 기준으로 상승 중에 있죠. 중소형지수 러셀 2000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상승으로 보였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락했는데요. 아무래도 국채금리 방향성이 하락세로 돌아서자 반등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5%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나스닥100은 나스닥과 달리 0.02%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94% 상승하면서 연간 기준으로는 4.65%대 강세를 유지하고 있네요. 주간 썸네일로 살펴보는 일별 주요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 3주차 주간 전망에서는 이란 미사일로 인해서 지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좀 하락을 했는데, 이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이 여기에 또 미국의 참전 여부가 주간 기준으로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전해드렸죠. 중동 확전, 그리고 FOMC 휴장, 그리고 선물옵션 만기 등이 주중에 계속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보여진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월요일은 주요 지수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6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16을 기록해서 4개월 연속 위축세를 기록하면서 예상차 전월치를 하회했지만 AI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최근에 AMD에 대한 IB들의 투자 의견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드디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AMD가 무려 9%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죠. 그리고 화요일은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에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나스닥이 0.91%, S&P 500이 0.84%, 다우가 0.7% 하락세를 보였죠. 여기에 5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9% 감소했고, 근원 소매 판매 역시 전월 대비 0.3% 감소하면서 모두 예상치와 전월치를 하회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까지 확대되었습니다. 5월 산업 생산도 전년 대비 0.6% 증가로 전월치를 크게 하회했고요. 전월 대비해서는 0.2% 감소하면서 역시 예상치와 전월치를 하회, 경기 우려가 확대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 수요일은 FOMC 결과가 발표되었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또 영향을 미쳤죠. 특히 물가에 대한 경고, 이게 단순히 관세로 인한 건 아닌 것으로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감 대비 그 상승세가 크지 않다는 점, 하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확인을 했고요. 이에 연준은 연 2회의 금리 인하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기에 대한 우려, 특히 고용 둔화세가 나타나면서 연준 내 인사들의 이런 생각과 어떤 관점도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자, 목요일 휴장으로 인해서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도 하루 먼저 발표가 되었는데요. 조금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고용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지만 둔화세는 조금씩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다시 한번 이제 비난을 하면서 금리는 2%포인트 이상 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은 노예 해방의 날로 휴장이었죠. 하지만 지수 선물은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중동전 개입 시사 때문이었는데요. 금요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2주 안에 중동, 특히 이스라엘 폭격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겠다. 이스라엘과 또 이란과 협상을 계속 이어갈 뜻이 있다고 밝히면서 중동 확전에 대한 우려는 조금 사그라들었습니다만, 오히려 금요일은 선물옵션 만기를 맞아서 연준 인사들의 의견이 또 엇갈리는 상황, 여기에 반도체 규제 강화 방침이 전해지면서 이후 무역 갈등 재확대 우려 속에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다우는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고요. 자, 증시와 섹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중동 확전 여부를 주시하면서 보합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수요일에 FOMC 결과 발표 이후에 증시 흐름이 좀 꺾이는 모습 보였고요. 목요일은 휴장이었고, 금요일은 선물옵션 만기를 맞아서 종목별로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 와중에 확전 우려가 좀 완화되고 반면 반도체 규제 방침이 알려지면서 혼조 양상을 나타냈고요. 지난주에 주요 지수의 특징이 있다면 나스닥은 상승한 반면 나스닥 100은 약보합세를 보여서 대형 기술주가 오히려 약한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FOMC 결과 경제 전망 하향 속에 두 차례 금리 인하 시사한 점은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4분기나 되어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언급이 되었고요. 또한 금요일에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가 당장 7월에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연준 인사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반도체 포괄적 면제 철회 방침이 전해지면서 미중 간 무역 갈등 증폭 가능성이 대두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을 했죠. 섹터의 경우는 11개 중에 4개가 상승했습니다. 에너지가 1% 상승했고요. 금융, IT가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금융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오히려 섹터의 강세 흐름을 이끄는 양상을 나타냈죠. 반면에 헬스케어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2.6%가량 하락했고 소재가 1.1%, 유틸리티가 0.8%가량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죠. 연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9개 섹터가 상승 중인데요. 상승폭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산업재가 7.78%로 가장 크게 상승 중에 있고요. 경기소비재는 7.43% 하락하면서 가장 크게 하락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주요 이벤트와 또 실적 동향 정리해보면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을 비롯해서 대형 기업 산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여럿 있었는데요. 특히 주택지표, 제조업지표 등도 발표됐지만 중동 이슈에 상당히 많이 묻혀버린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파리 에어쇼와 함께 마린머니 위크, MWC 상하이, 아마존, AWS 행사 등 굵직한 행사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파리 에어쇼 정도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주 초반이었고요. 여기에 보잉과 에어버스 등의 이후 수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졌었는데요. 그 외의 행사들은 사실 중동 확전 이슈로 인해서 많이 희석이 된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행사는 상대적으로 주가에 일부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주 S&P 500 중에는 6개 기업이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경기소비재 3개, IT 2개, 필수소비재가 1개를 기록했는데요. 제이빌이 17%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요. 이어서 크로고가 10% 가까이 급등, 카맥스가 5.6%, 다든 레스토랑트도 4% 가까이 상승,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에 엑센추어는 52주 신저가를 다시 경신하면서 8%대 약세 흐름 보였고요. 레나도 2%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빅7 시가총액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3조 5천억 달러대의 시가총액 기록 중에 있고요. 애플은 금요일에 2%대 급등하면서 3조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아마존과 알파벳이 2조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 기록 중인 가운데 메타 플랫폼스 1조 7천억 달러대, 그리고 사우디 아람코가 1조 6천억 달러대 시가총액 기록하면서 상위 7개 기업에 랭크가 되었고요. 브로드컴과 TSMC,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테슬라가 1조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 기록 중에 있습니다. 월마트가 이어서 7,670억 달러, JP모건 체이스가 7,642억 달러, 그리고 일라이릴리가 6,84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빅7을 포함해 14개 기업의 시가총액 추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S&P 500 주간 히트맵 살펴보겠습니다. 6월 13일 금요일부터 6월 20일 금요일까지 5거래일 동안의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기준이 아니라 5일 기준이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다른데요. 주간 기준으로 빅7의 동향 살펴보면 애플이 2.32%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51%, 엔비디아가 1.32%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아마존은 1.14% 하락했고요. 알파벳이 4.6%, 메타 플랫폼스가 0.08%, 그리고 테슬라는 0.97% 약세 흐름을 나타냈죠.
연간 기준으로도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는 상승하고 있지만 그 외 종목은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죠. 그리고 S&P 500 기준으로는 235개 종목이 상승했고 269개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13개 종목은 5% 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금융 섹터에서는 결제 플랫폼 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고 반면에 대형 은행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IT에서 특히 반도체 섹터, 반도체 업종은 AMD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이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낸 반면 그 외 종목들은 반도체 장비 업종을 포함해서 하락하는 양상 나타냈죠. S&P 500 기준으로 상위 3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27% 급등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이 주류 금융 시장에 이제 안착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실적과 가이던스 호조 속에 제이빌이 무려 17% 급등했고요.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더불어서 에스티로더는 매각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주간 기준으로 11% 크게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창업자의 아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기업의 인수합병 가능성까지 연결되는 상황이죠. 반면에 하위 3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주간 기준입니다. 모두 감세 법안의 세제 혜택 일몰의 영향을 받아 크게 하락했습니다. 엔페이즈 에너지 21%, 버스 솔라 17% 등 태양광 관련 업체들 그리고 풍력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두 자릿수로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AES 역시 9%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부문별 ETF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EWY가 3%대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소셜미디어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죠. SOCL이 4%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우라늄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URA가 1.8%가량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무려 30% 급등 중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업전사 매매 동향 중에 순매수 상위 3개 종목, 새로운 종목들입니다. 서클 인터넷 그룹 무려 79.9% 주간 기준으로 폭등세를 나타냈고요. 상장 이후에 675% 급등 중입니다. 현재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차익 실현에 따른 급락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더불어서 테슬라는 이제 미국 기준으로 오늘이죠. 로보택시를 이제 공개하고 출시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테슬라 레버리지 2배 TSLL 그리고 테슬라의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죠. 매일 아침 7시 30분 채널 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오늘은 다행히 비가 좀 소강 상태를 보일 것 같아요. 안전사고 유의하시고요. 건강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무엇을 했는지 왜 그리 피곤한지 잘 쉬고 다음 주 월요일 권미정 아나운서와 함께 라이브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